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시장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론에서 먼저 부동산 시장 파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시장 파트.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 파트를 이제 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 파트를 본다면, 자,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한 두 문제에서 한 세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파트. 그 시장 파트를 본다면, 자, 두 문제에서 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 시장론을 본다면 두 문제에서 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보는데요. 자, 우리가 그 내용을 본다면 이제 번호를 매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성하고 기능을 이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주택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시장. 주택시장이 이제 유량과 저량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주택의 여가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제목만 좀 보세요. 효율적 시장하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부동산 시장론에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 본다면, 자, 요거 이제 우리 부동성 했던 거랑 좀 연결시켜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잘 나오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요, 어차피 여러분이 제가 저를 믿으시고 강의가 중점적으로 나오는 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강의가 잘 안 나오는 부분 제가 읽고 넘어가고 판사하는 거 위주로 가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게 잘 나와요. 자, 시장의 국지성은, 자, 자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지역으로 다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성 때문이라고 들으셨죠. 그래서 앞쪽에서 부동성 때문에 지역 간의 수급 조절이 어려워요. 지역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국지성 잘 나옵니다. 시장이 분화되어 있고 시장별 불균형이 또 지속되죠. 그래서 부동성 때 우리가 배웠어요. 지역 간의 연계성이 낮고요.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수급 조절의 곤란성. 자, 수급 조절의 곤란성은 아까 우리 거미줄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단기는 공급이 안 되거든요. 부동산 자체도. 그럼 단기적으로 가격이 더 왜곡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가격이 또 폭등을 하겠죠. 그죠? 수요가 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배정이 되냐면, 자, 우리 시장은 완전 경쟁이 아니라 불완전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은 완벽한 이론상에 대한 시장은 현실이 없어요. 다 학자들이 만든 거고 우리는 불완전하거든요. 자, 불완전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동질성이 아니라 비동질성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28주기가 1,000원이라는 것은 동질하다 보면 이게 1,000원이라는 거와 여기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 공개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부동산은 비동질성이라는 걸 개별성에서 배우셨어요.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다 틀리죠. 그렇다 보면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은밀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보 탄습 비용이 어렵고 어렵습니까?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비공개라는 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비조직성이라는 것은, 자, 28주기에는 자, 본사가 있어요. 물건이 똑같다 보니까 본사에서 물건을 띄워다 팔 수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건 유통구조를 통해서 가격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물일가가 안 됩니다. 앞쪽에서 개별성 때문에. 근데 어떻습니까? 일물일가에 하나의 물건 하나의 가격이 성립되지가 않는데, 그래서 얘는 칠판주기에는 일물일가가 되죠. 완전 경제로 가정한다면. 동일 시점에 가격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동일 가격. 근데 우리가 비표준화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물일가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비표준화, 비공개, 비조직 다 비가 들어가야 돼요. 개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동질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3B가 나오셔야 돼요. 이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요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나머지 거는 사이드로 간다면 비표준화, 개별성, 비공개, 거래 은밀. 그래서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니까 거래가 사적이죠. 그대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매매 기간의 장기성은 매매, 살매와 팔매를 봤을 때, 자, 우리가 사는 것도 오래 걸리는 거는 구매자금 초청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파는데도요. 자, 우리가 빨리 단기적 거래가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화되기가 어렵다는 게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식보다는 부동산은 단기 거래가 올라납니다. 그래서 단기에 금매를 내놓으면 제값을 못 받죠. 고가선이고 법적 규제가 가다 보니까 이 저소득층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합니다. 불안전하게 만들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자, 우리가 기본소가 아니다 보니까 요약집이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기능이라는 걸 해놨어요. 그래서 기능이라는 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기능입니다. 아까 특성이면 기능이에요. 그럼 시장의 기능이라는 것은, 자,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다. 자, 그래서 공간 배분의 기능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우리 자체가, 자, 우리 보통 요즘 원룸 같은 거는 리모델링을 해요. 그러면 자원 배분이라는 것은 더 많은 이윤 쪽으로 자원이 배분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돈 넣고 돈 먹고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공간이 배분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교환 기능이라는 게 있다는 건데, 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 특성이라는 자체는 우리 시장이 불안전 경쟁이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 불안전하기 때문에 일반 시장과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여기 갖고 계시는 볼펜은 지역마다 다 똑같은데, 부동산은 지역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 틀리겠죠. 부동산은. 근데 볼펜은 바로바로 수급 조절이 돼요. 옮기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옮기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볼펜이 1,000원이라는 것은 나만 알고 다 공개되는데, 우리 비공개성이라는 거죠. 그럼 비공개성은 특성이라는 게 한번 나왔었거든요. 기능이 아닙니다. 근데 볼펜도 돈과 교환되지만 우리도 교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능은 시장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 형성이라는 얘기는, 자, 가격 형성은, 자, 우리가 매도자는 비싸게, 매수자는 싸게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만나니까 매도자, 매수자 간에 중간에 중개업자가 가격을 형성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 나가면 정보를 제공받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양과 질의 조절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양과 질의 조절 기능. 자, 그래서 만약에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땅의 질이 높아져요. 그러면 땅값이 비싸니까 건물을 고층화시켜서 건물 양도 늘어나 도시가 성장된다는 겁니다. 이 5가지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좀 재밌게 가겠습니다. 자, 학교론이 지루하니까, 자, 김군과 정량이 있어요. 그래서 김군이 정량한테 어떻습니까? 섬에 가자고 합니다. 100키 큰 섬. 좀 은큼하죠. 정량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군이 속여서, 자, 그럼 야, 우리 하루 아침에 가갖고 저녁 때 오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배가 있거든요. 그 마지막 배가 우리가 원래는 5시 배인데 6시 배로 속이고 정량과 어떻습니까? 들어오니까 들어올 배가 나가고 있죠. 나가는 순간 정량은 울죠. 김군은 웃습니다. 김군이 정량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보세요. 얘가 어렸을 때부터 고를 잘못해서 교라고 해서 고라고 합니다. 자, 따라보세요. 자고가 정량 이렇게 합니다. 그럼 자, 이건 기능이에요. 그죠? 특성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고가 비양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고가 정량만 기능이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걸 EBS에서 1탄을 만들었는데 공용방송에서 좀 편집당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제가 뭐 그렇게 뭐 심각한 얘기는 안 했어요. 왜? 그냥 제가 자고가를 방을 따로 이제 얻어둘 수 있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1탄을 만들었는데 2탄은 수강생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야긴 하지만 또 이제 잠을 또 깨기 위해서 제가 1탄을 만들어서 수강생들이 만들었다는 건 꼭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량, 김군희의 정량은 이제 술집을 데릴 것 같아요. 그래서 술 한잔 맞으니까 정량이 웃기 시작하면서, 야, 나 자고 할 테니까 너 남자로서 그 기능 있니?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고가 정량. 자, 교환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게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는 거는 조세의 기능이라고 적어놓으십시오. 세금은 있는 사람한테 가서 없는 사람은 나눠주거든요. 얘의 기능은 없다는 얘기죠. 이건 정부에 대한 역할이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재밌게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한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9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시면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가볼게요. 수요와 공급 조절이 쉽지가 않아서 단기적이죠. 장기적 가격 왜곡이 아니라 국지화라는 자체는 무조건 부동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3번. 자 3번. 유사한 부동산이라도 부분 시장별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돼서 시장이 분화되기 때문에 자 이건 부동성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지역마다 틀려서. 그다음에 지리적 위치 고정성이 부동성이고 내구성 오래 가고 개별성 때문에 다 제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겠고요. 부동산은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어려워요.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답만 볼게요. 자 2번에 가장 옳은 것은 정답 1번.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왜곡되죠. 수요 공급이 또 나왔네요. 그 다음에 2번을 가시면은 자 2번을 가시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다수와 다수의 구매자가 아닙니다. 소수랑 고가성이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생산자도 제한돼 있지만 우리가 유효수가 제한돼 있어요. 소수라고 하셔야 되고요. 개별성이 자 시장이 조직화돼 있다. 자 비조직화돼 있죠. 조직화돼 있지 못하고요. 자 아까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거래가 굉장히 공적이 아니라 사적인 경향이 크겠죠. 그 다음에 국지성 때문에 균질적하게 형성 불가능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여기서 하나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 주택시장은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냥 한번 염기 나중에 제가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럼 좀 어디가 나올 것 같아요? 91페이지입니다.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유량저량이라는 박스가 있어요. 그 유량저량이라는 자체가 자, 앞쪽에서 제가 수용급에서 연결시켜야 됐으나 주택의 유량저량이 있거든요. 여기를 잡으세요. 근데 자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은 거는 뭐 만약에 타 출판사의 문제집을 풀 때 맞출 수 있게끔 했는데 유량저량은 제가 출제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경제학에서 따는 이론인데 잘못 내면 이의시청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출문제에서만 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아닌 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약간 넓혔을 때 하거든요. 그래서 다 유량저량은 기출문제에서 나옵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자 유량과 저량을 먼저 우리가 볼게요. 자 유량은 흐르르자 일정 기간을 얘기합니다. 자 영어도 나왔어요. 플로우라고 얘기하거든요. 플로우. 자 그 다음에 저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저량은 일정 저수지할 때 일정 시점 고여 있는 거죠. 스탁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예전에 제가 수요할 때 재밌게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는다. 자 1년에 100개 먹으면 조금 먹고요. 한 달에 100개 많이 먹고 하루 100개 먹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소득이라는 게 잘 나와요. 소득은 뭐 급여나 임금 똑같은 얘기죠. 자 갑돌이가 1000만 원이 소득이래요. 그럼 갑돌이 와이프가 연 1000만 원 갖다 주면 쫓겨나죠. 월 1000만 원 갖다 주면 난리 납니다. 하루에 갖다 주면 쓰러지죠. 그럼 기간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이라는 자체는 자산은 지금 축적된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아이한테 중학생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용돈이 얼마니? 저 일주일 동안 3만 원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너 지금 그렇게 해서 너 지금 현재 용돈을 모아놓은 건 얼마니? 그랬더니 지금 한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한 것이 자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득과 자산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자 임대료 수입이에요. 임대료 수입은 무조건 유량입니다. 왜? 자 건물주가 임대료 수입을 5천만 원 받아 많이 받아 적게 받아 기간에 따라 틀리죠. 뭐 10년에 5천이면 적게 받고 하루에 5천 한 달에 5천 난리 나죠. 근데 이제 임대료는 우리가 유량인데 부동산의 가격은 저량이에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정 시점에서 우리가 가격을 명시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대 수입이라는 게 한번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 위주로 가니까 이거 위주로 하고 기출 문제를 볼 겁니다. 자, 지가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토지의 가격. 자, 토지의 가격이 지금 3억짜리를 샀습니다. 갑돌이가. 자, 이거를 남한테 빌려준단 말이에요. 을돌이한테. 그럼 지대라는 것은 토지의 대가, 토지의 임대료입니다. 나중에 지대론에서 또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지대 수입은 임대료야. 100만 원 받아. 많이 받아, 적게 받아. 기간에 따라 틀리고 지가라는 건 토지의 가격이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 사표와 교환하는 가치죠. 그래서 저량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나왔던 게 자, 이거 기출문제 지우겠습니다. 중요하다는 거. 자, 우리가 주택 거래량이 나왔었어요.
그럼 주택 거래량이 만약에 100채가 거래됐다. 기간에 따라 틀려.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생산량이 나왔거든요. 생산량도 기간에 따라 틀리고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인구 잘 나옵니다. 현재 인구수라는 것은 다 저량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인구수라는 건 시점에 따라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어렵게 나왔던 게 예전에 단기순이익이라는 게 나왔어요. 단기순이익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결산서에서는 손익계산서가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그 회사의 단기 1년 동안 순수익을 얘기하거든. 이건 유량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게 재고주택과 신규주택이에요. 재고와 신규.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주택시장에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자, 가게 되면요. 자, 일단은 보게 되면 우리가 주택을 볼게요. 그래서 정부가 A지역을 봤더니 A지역의 주택이 100채가 있대요. 근데 이게 2016년 1월 1일 자, 일정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양은 기존에 있는 양이거든요. 재고량입니다. 그죠? 재고주택. 기존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건 현재 존재하는 재고량은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시점. 자, 그럼 요거는 저량이 됩니다. 주택 저량, 공급량이 되고. 주택 저량. 근데 정부 봤더니 우리가 A지역에 자, 1년이 지나서 우리가 2016년 12월 30일 날 봤더니 말에 150채가 존재한대요. 저량입니다. 근데 지금 요거 기간 동안에 50채가 지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어진 거. 그럼 자, 이거는 1년 동안이라는 글씨가 나옵니다. 자, 1년 동안은 유량을 얘기해요. 유량. 자, 그래서 신규입니다. 50채가. 그래서 유량이니까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되죠. 신규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주택 유량을 얘기한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장기로 봤을 때 단기라는 자체는 지금 공급이 안 돼요. 단기는 재고고요. 장기는 유량이라는 거 이렇게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기출 문제 키워드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저량이라는 자체는 저자가 들어갑니다. 시점에도 저자가 들어가죠. 자, 보세요. UFO. 자, UFO니까 유량은 프로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스탁은 저량이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잘 뜨는 건 무조건 얘랑 얘를 많이 내요. 그럼 재고에 지읒 들어가고 자산에 지읒 들어가니까 저량이다. 이렇게 보면 쉬울 것 같아요. 물론 지읒 들어가는 게 예외가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재고와 자산이 제일 많게 주고요. 오고요. 그 다음에 인구라는 것도 많이 뜹니다. 이 세 가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량에 대한 변수는 이 세 가지밖에 거의 안 주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량이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플로우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로우라는 것은 나중에 캐시 플로우, 현금 수지,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얘가 돈을 빌려서 이자 비용이 1,000만 원 나가고 있어. 많이 나갑니까? 기간에 드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대 수입도 지읒이 들어가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예외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박스를 보세요. 저량은 지읒 들어가니까 우리가 일정 어떻습니까? 이 시점이죠. 그런 시점. 그래서 자산, 그 다음에 인구, 재고 잘 나오죠. 그죠? 순자산 가치, 그거 위주로 가세요. 유량은 일정 기간, 플로우죠. 그래서 임대료 수입, 지대 수입, 주택 거래량, 신규 주택. 그 다음에 소득은 급여랑 똑같죠. 순소득.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가세요. 연간 이자 비용. 다른 것들은 보지 마세요. 제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이 강사들이 다 어렵게 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이제 제가 그래도 완벽해야 되니까 넣었지만 거의 출제는 좀 낮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건 염리 계산 얘기를 해보고요. 일단 위에 가시면은 우리가 주택 유량과 주택 저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자, 지금 일단 주택 유량과 저량을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주택 유량과 주택 저량. 저량은 기간이고요. 얘는 시점입니다. 자, 먹고 들어가야 되고요. 자, 수량과 공급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량과 공급량.
그 다음에 수요량과 공급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기출문제 나왔던 기준을 본다면 수요량이라는 자체는 다 보유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보유. 그래서 수요자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보유입니다. 근데 공급량과 예공급량은 틀려요. 현재 존재한다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 시점에 존재라는 게 나오면 저량입니다. 지금 들어가죠. 근데 공급량은 틀려요. 1년 동안에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하고자 하는, 그죠? 공급하고자 하는. 그럼 이거는 유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주택 저량과 주택 유량에 그 밑에 보시면 예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량의 공급량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량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1000만 세대가 있다. 지금 현재 존재한다는 얘기는 저량의 공급량이 1000만 세대예요. 근데 오른쪽에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수요자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잖아요. 10만 세대가 공가야. 근데 990만 세대면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저량의 수요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량은 뭐예요? 기간이죠. 그럼 유량은 밑에 해설 보세요. 작년 1년 동안이라는 건 기간입니다. 그래서 공급된 주택수가 100만 세대가 유량의 공급량이 100만이고 그 중에서 95만 세대가 팔렸대. 그럼 팔린 게 95만 세대가 주택 유량의 수요량, 일정 기간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죠. 자, 그럼 바로 갑니다. 밑에 가볼게요. 자,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자산, 재고, 저량 이것만 변수가 뜬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산, 재고, 인구만 빼면 유량은 지대 수입, 아파트는 가계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2번. 자, 2번 갑니다. 저량과 유량 갑니다. 자, 저량, 유량 1번이면 바뀌었죠. 기간은 유량, 시점은 저량. 자, 3번. 재고, 자산 잘 나온다 했죠. 저량이고요. 거래량, 신규주택은 유량입니다. 자, 5번이 정답입니다.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가 주택이 존재한다면 그게 저량의 공급량이 1500만 채예요. 그중 100만 채가 공가다. 그럼 1400만 채만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주택 저량의 수량이 1400만 채다. 그렇게 보시고요. 주택 서비스와 저량, 유량 분석에 대한 거는 자, 이것만 볼게요. 앞쪽에서 보시면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91페이지 가시면은 자, 단기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요. 단기는 저량입니다. 장기는 유량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은 물론 나중에 기출 문제를 풀면서 가겠지만 출제 빈도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만 보세요. 4번. 자, 단기는 저량이고 장기는 유량이죠. 그래서 그것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정도로 그냥 끝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파트는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 유량, 저량에 대해서 단기와 장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끝내고요. 94페이지 주택 여가 현상이라는 자체가 시험 문제 비중이 높습니다. 올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면 여가 현상이라는 자체가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가 있는데 자, 이걸 출제원이 약간 잘못 냈거든요. 그래서 이 시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거 분리 쪽으로 돌린 거예요. 이 시청이 왜 들어갔는지 기출 문제를 보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자, 주택 시장의 자, 주택 여가 현상입니다. 필터링 현상. 주택 시장의 여가 현상. 자, 그래서 우리가 순환 현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자, 주택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소득에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와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주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짝반짝 별이 빛납니다. 새 주택이요. 금이 갔어. 저가 주택이죠. 그럼 얘가 고가 주택이고 보통 고소득층에 사는 상위 계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위 계층이다. 자, 얘는 저가 주택이야. 하위 계층이죠. 그럼 필터링 현상은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필터링 현상입니다. 그럼 내려가는 것은 하향 여가라고 하고요. 자, 올라가는 것은 상향 여가입니다. 자, 그래서 자, 세주택 됐다가 자, 우리가 부셔서 다시 세주택 된다. 순환을 하거든요. 순환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갑돌이가 고가주택이고 일돌이가 저가요. 자, 이따가 주거 분리를 얘기할 텐데 자, 고가가 노후화가 되면 계량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계량 수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계량 안 하거든요. 그럼 얘가 얘한테 팔죠.
고가 저로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이제 이따가 재개발 재건축 한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보다 가치가 높으면 당연히 할 겁니다. 근데 맞았죠? 자체적으로 도덕적인 돈이 없어요. 그럼 떠나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향 여가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죠. 그래서 고가주택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내려가는 것은 필터링 다운이고 올라가는 건 업이에요. 여기가 막 재개발 재건축 되면 리모델링, 업그레이드 하죠. 따라서 업그레이드. 올라가니까 상향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은 하향. 하위 계층이 재개발 재건축돼서 리모델링 되면 상향이다. 업이 됐다. 자, 그래서 주택의 질적 변화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친입과 계승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들어간 거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 계층에 따라 이동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하향여가, 상향여가가 있어요. 그래서 하향여가는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고, 상향여가는 어떻게 돼요? 이 하위 계층이 이 가구로 이동하면서 공가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재개발돼서. 자, 그러면은 자,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자, 상향여가가 됐다는 얘기는 자,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소득층이라는 얘기가 또 들어가야 되지만 어떤 소득의 증가라는 자체는 이제 고소득층이 늘어났다. 그래서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고가로 간다는 얘기죠. 능동 쪽과 수동 쪽은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고가주택 하향여가라는 자체는요. 자, 우리가 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이 원했기 때문에 들어갔죠. 저가주택이 됐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능동적입니다. 근데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수동 쪽이라는 것은 얘가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나가야 된다는 것은 자, 원하지 않아도 나가거든요. 수동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상향형은 쉬우니까 수동 쪽이다. 그러면 하향형은 능동 쪽이 되겠죠.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하향여가 과정의 이제 그 내용은요. 요즘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그냥 제가 나중에 또 우리 기출문제 아주 옛날 문제가 있어. 거기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가볍게만 보세요. 자, 갑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강사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 추세가 그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저가주택에 대해서 이것만 가져가세요. 자, 저소득에 보조금을 지급해요. 그죠? 보조금을 지급하면 자, 이게 논란이 됩니다. 자, 여기가 앞에 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조금을 지급하면 자,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이 증가해요. 누가 소득이 증가하냐가 나와줘야 되거든. 그러면 무조건 하향여가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라는데, 자, 소득이 증가라는 얘기는 고득이냐 저소득이냐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청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자체는 어떤 자의 소득이 늘어난 거냐, 저소득층이 늘어난 거죠. 그죠? 왜? 보조를 해주니까. 그러면 수요가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니까 하향여가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조금 요새 추세를 피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저가주택 수요가 이 저소득층이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시험 문제는 피했어요. 그래서 얘보다도 지금 주거 분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거 분리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주거 분리라는 얘기했죠. 자, 주거 분리는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가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경기 지역이 아주 가까워요. 옆 동네예요. 옆에서 이렇게 보이는 데입니다. 그럼 고소득층 지역과 저소득층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고소득층 지역과 저소득층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자, 지금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를 배우셨어요. 친입과 계승이라는 걸 여기서 얘기해 줄게요. 자, 원래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금이 많이 갔어요. 계량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계량 비용이 2억 들어가는데 주택 가치 상승분은 주택 가치의 상승분은 1억밖에 안 들어가. 그럼 난 계량 안 하겠다. 그럼 계량 안 하고 얘는 떠나죠.
그럼 고소득층이 들어갑니다. 저소득층이 들어오죠. 그럼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걸 친임이라 그래요. 어떤 계층 들어오는 걸. 근데 이것이 아군의 침입, 적군의 침입이기 때문에 이질적인 침입입니다. 그럼 얘가 일로 아예 바뀌는 것을 계승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여가예요? 하향여가가 되겠죠. 그래서 하향여가는 제가 아까 능동적이었어요. 원에서 갔거든, 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쇠저택으로 바뀌었어. 그럼 환경이 좋아요. 그러면 쓰레기 밀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환경이 좀 나빠지겠죠. 불량주택이 많아지니까. 그럼 우리가 얻었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생겨. 공원이 아니라 부정적이야. 그래서 부의 효과라고 합니다. 외부 상황 효과 발생하겠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건 하향여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는 반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원래 저소득층이 살고 있었는데 계량 비용이 들어가요. 1억 들어갔는데 3억 올라. 뿅가. 주택가치 상승이 너무 많아. 나 같아도 개선하겠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이런 개선을 한단 말이지. 근데 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떠나. 자, 얘가 원했어? 안 원했지. 그러면 수동적이니까 이거는 CO2라는 건 상향여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소득층이 들어와서 아예 고소득층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상향여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쇠저택으로 바뀌다 보니까 공원이 들어서 긍정적이야. 그래서 정의복과가 발생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자, 그러면서 이번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자, 할인거래와 할증거래가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랑 가까워요. 지금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료 묻죠. 할증이라고 얘기합니다. 할증. 근데 이건 잘못 걸렸어. 고소득층 여기 가까워. 떨어져. 할인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럼 저소득층은 고소득층과 가깝기 원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거 분리는 도시에서 고소득층 지역과 저소득층 지역이 나눠지는 거 분리된다. 근데 이것이 이제 도시 전체만 아니라 근린 지역에도 발생한다는 봤거든요. 도시 전체만 아니라 근린 지역에도 가까운 지역에 발생한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지금 얘기는 자, 고주택 지역으로 바뀐다는 건 수선 가치가 상승했어. 그럼 수선해. 고수되니까 상향이 돼서 고수층 지역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저급이 된다는 건 투입비가 많아. 수선 안 해. 저소득층 바뀌니까 하향여가 돼서 저소득층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할증과 할인이라는 얘기 아까 기억나시죠?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은 올라가. 할증이 되고, 저에 인접한 고소득층은 할인된다는 것. 이게 나왔어요. 제 요약집에 또 적중이 됐었는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따가 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불량주택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얘가 이제 저소득층이 들어와서 아예 금이 가서 불량주택이 돼버렸어. 그럼 불량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허가 주택 같은 걸 얘기해요. 판자촌 같은 거 다 쓰러져. 그죠? 그럼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런 것들은 하향여가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실패는 아닙니다. 원인은. 원하는 사람이 가져갔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는 아니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과정이죠. 그러면 원인은 저소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거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실질 소득을 높여준다. 그럼 실질 소득이 약간 증가하니까, 소득이 증가하니까 저가주택에 대한 보조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그럼 하향은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문제를 풀면서 염두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1번을 가시면 주택시장과 여가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 지정이 안 들어갔었는데, 자, 지금 상향여가는 누가 소득이 증가하냐를 좀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고소득층이 소득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고소득층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저가를 안 찾고 고가를 찾죠.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좀 될 수가 있는데 어차피 틀린 거니까 틀린 거잖아요. 우리가 상향이 됐다는 건 저가를 찾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논란이 됐던 문제다. 그래서 저가주택 수요 증가가 아니라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죠. 오히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향여가로 한다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걸 명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가주택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좀 피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시면은 어때요? 아까 상위 계층, 하위 계층 내려가는 것은 상향이 아니라 하향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지금 이제 3번을 제가 얘기하는데, 자, 보십시오. 자, 침입이라는 건 이질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들어있는 애는 반대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예 저수지가 아예 바뀐다는 자체가 결론이거든. 하향이야. 그럼 고가 들어간다면 나중에 고소득주로 바뀌거든요. 그럼 저가 들어가면 하향여가, 고가 들어가면 상향여가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자, 저가 들어가서 계량병이 크니까 저수지가 바뀐 거란 말이야. 그럼 가치가 떨어졌어. 근데 고는 왜 그랬지?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더 상향을 된 거지. 그럼 손가락 보세요. 자,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소득이 들어갔어. 무조건 하향이야. 보고 계시죠? 그럼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죠. 고소득이 들어갔어. 상향이야. 고소득. 가격이 올라서 들어간 거죠. 그럼 자, 5번을 가볼게요. 3번, 5번.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저가 들어갔어. 하향입니다. 하향여가 발생이 돼서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소득층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걸 노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대한 건 이제 나중에 할당률 쪽에서 얘기를 하고요. 넘기시면은 6번입니다. 6번에 가시면은 주거분리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자, 갑니다. 2번 고소득층 주거지역,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그러면 저소득층은 어떻게 돼요? 경계지역의 부분의 저소득층들은 가격이 올라가죠. 할증이 되고요. 고소득층의 주택은 할인이 되겠죠. 가깝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죠. 예측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하신 분들이 이제 어려운 게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그래도 조금 낮습니다. 할당 쪽 효율성이, 자, 이게 이제 약간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이 할당률 쪽도 완전 경쟁처럼 완벽한 시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인데, 자, 효율적 시장 이론만 조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효율적 시장만 조금 가겠습니다. 먼저. 자, 효율적 시장은 주식 시장에서 따왔어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식이, 자, 이 주식이라는 것은 정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 정보가 즉각적으로 가치에 반영되거든요. 그럼 부동산도 어느 지역에 전철역이 뚫린다. 그럼 가격이 확 올라가요. 우리도 이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갖다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자, 우리 부동산도 정보에 민감합니다. 여기 사거리가 있다. 여기에 전철역 3번 출구에, 자, 어떻습니까? 여기 전철역이 3번 출구가 우리가 뚫린다. 라고 한다는 것은, 자, 3번 출구가 뚫린다는 건 미래지만 그것이 정보가 발표되자마자 미래 시점에서 그 정보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반영됩니다. 그럼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효율적 시장은, 자, 우리가 정의가 나왔어요. 정보가 즉시, 지체 없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것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라는 게 중요하죠.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는 것은 정보에 대한 차이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럼 정보가 과거까지다. 약합니다. 과거는 약성이라고 하고, 자, 중강성은 강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예요. 그 다음에 강성이라는 것은 미래까지 다 반영된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이건 참 재밌게 가보겠는데 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시험 정보예요. 그래서 1회 때서부터 우리가 27회 때까지 28회가 오래죠. 그러면 과거니까 다 반영이 돼 있어. 문제도 나와 있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정답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물론 우리 출판사에도 나와요. 기출문제집이. 그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걸 해서 제가 좀 가격이 비싸게 받을 거야. 그래서 6과목을 뭐 따끈따끈하게 해서 문제집하고 그 자체적으로 이제 답과 그 1회 때부터 27회까지 두껍겠죠. 우리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갖다 여러분한테 한 권에 6과목 이제 한 100만 원에서 팔려고 하겠어요. 안 사시겠죠. 알아도 안 사겠다. 그럼 이거는 다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잘 안 사려고 하죠. 물론 기출문제집은 사지만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때요? 기출문제집은 그렇게 100만 원까지 가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안 삽니다. 근데 중강성은 여러분들 지금 저희 그래도 최근 사회적 계셔서 저희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중강성이 거의 현재 정보라고 보세요. 자, 우리가 주식과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보통 현재 정보를 보고 거래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대부분 시장은 중강성 쪽이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강성은요. 자, 이건 시험용이니까 너무 신고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지를 유출해요. 나쁜만 가지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강의용으로 이제 얘기한다면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습니까? 정보를 캐가지고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답만 외우세요. 이거 답만 외우시면 그냥 합격이에요. 100만 원 주세요. 그럼 바로 주셔야겠죠. 합격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래서 잡혀가요. 강성은 현실이 아니라 이론입니다.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미래 정보라는 것은 기업의 내부 정보예요. 내부 정보 같은 비밀 정보 같은 건 잘 내놓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다 중강성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약성률 쪽 시장을 분석하는 건 과거를 데이터하는 건 기술적 분석입니다. 과거 분석하는 기술적인 통계가 들어가죠. 그런데 현재 분석은 기본 쪽이라고 한다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과 주식을 거래할 때 기본적인 현재 어디까지입니까? 공표된 정보까지잖아요. 기본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이라는 것은 과거고, 자, 현재는 이걸 포함하죠. 기본적은. 재밌게 제가 어제 술을 먹었어요. 어제 술, 과거. 그래서 지금 현재 본죽이라는 죽가게에서 현재 죽을 먹습니다. 그럼 내 뱃속에 술이 포함되어 있거든. 그래서 술은 과거고 본죽, 과거와 현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자, 거기 보시면은 뭐가 이제 조금 어렵냐면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를 알면 득이고 모르면 손해거든요. 그럼 남들보다 내가 더 얻으면 초과이윤이고 남들만큼 얻으면 정상이윤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자, 갑돌이가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1억이 있어요. 그래서 A은행 가갖고 A은행아, 내가 1년 후에 너한테 맡길 테니까 나한테 연 몇 %를 줄래? 2%. 은행이자 낮잖아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근데 어떻습니까? 얘가 가라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가라는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 자, 갑니다. 자, 요거는 연 12%를 얻었어요. 그러면 얘는 10%를 더 얻었죠. 초과해서 얻으니까 초과이윤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만 같이 다 얻은 이유는 정상이윤이고 더 얻는 건 초과이윤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박스로 이제 보면서 얘기할 텐데요. 자, 이렇게 한번 테두리를 그려볼게요. 자, 여기 안에는 정상이윤만 넣는다고 봐봐요. 자, 이걸 넣으면 초과이윤도 넣을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성률 쪽 시장은 천천히 갈게요. 약성률 쪽 시장은 약성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죠. 과거는 기술적이죠. 그럼 누구나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약성률 쪽 시장 박스를 보시면 과거의 정보로는 기술적 분석은 초과는 얻을 수 없어요. 근데 현재와 미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얻으면 초과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중강성 합니다. 자, 중강성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까지예요. 현재 분석하는 게 기본적이죠. 여기까지는 다 알아. 그래서 과거, 현재는 기본적은 과거와 현재는 초과는 얻을 수 없어요. 정상이윤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래 정보 얻으면 초과는 얻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강성입니다. 강성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반영이 됐죠. 그러면 여기는 내부 정보가 미래 정보예요.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어떤 분석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떤 분석도 우리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 초과이윤을 얻지 않고 정상이윤만 얻는 거죠. 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약성률 쪽 시장은 위에 시장 차는 모두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면 가치에 대한 과거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서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정상,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라는 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기출문제 볼 거고요. 중강성은 어떻게 돼요? 시장 차는 모두 기본적, 공표된 사실만 갖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 분석을 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 없고요. 자, 강성은 공표된 것이든 과거, 현재든 공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는 어떠한 정보도 다 같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중강성 시장입니다.
중강성이라는 자체는 현재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시장 참여자는 미래의 정보를 초과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고요. 강성은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에서 완전 경쟁에 가장 부합합니다. 그래서 이론상이니까. 자, 기술적은 과거고요. 기본적은 어때요? 과거를 포함해서 이 재무제표, 영업실적 같은 거는 어제 그 1년 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현재 공부에 대한 사실을 갖고 간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 푸는 거 좀 시간이 걸려서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